오늘은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기는 몸으로 실험하고 말로 정리하고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3번의 도약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이 시기에 먹어야 하는 것, 또 이 시기에 아기는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아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18개월 이전의 아기는 만지고, 빨고, 흔들고, 두드리면서 오감을 통해 물건 자체를 파악했다면 18개월 이후에는 걷고, 움직이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끊임없이 실험하고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공을 예로 들자면 공이 동그랗구나, 말랑말랑하네, 굴러가는구나 하고 그 대상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가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더 큰 소리를 내는구나와 같은 원인과 결과를 배워가는 거죠. 사실 움직임이 이 시기 아이들의 뇌발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뇌발달 놀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도 하고 특별히 도움이 되는 놀이도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고정 댓글에 첨부해 드렸으니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기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들에게 운동은 본능적인 즐거움입니다. 알아서 너무 잘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아이와 함께 할 놀이를 찾고 함께 놀아주면 가장 좋지만 부모님의 에너지를 아이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산의 저질 체력의 엄마여서 저 자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안전기지다. 마치 축구처럼 필드에 아이를 풀어놓고 저는 감독의 위치에 배치해 있었어요. 혼자서도 이 시기의 아기는 걷고, 뛰고, 올라가고, 밀고, 당기고 같은 행동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어른에게는 단순한 놀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모두 실험이에요. 이런 장난감 가위를 자를 때도 아이는 단순히 손가락 힘만으로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한 손으로 물건을 고정하고 다른 손의 힘과 방향을 조절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요. 이러한 놀이 안에도 집중하고 예상하고 계획하고 결과를 수정하는 과정이 모두 들어있어요. 몸과 머리를 많이 쓰는 시기인 만큼 영양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자면 두뇌 발달에 좋은 견과류나 등푸른 생선과 같은 질 좋은 지방을 좀 더 챙겨주시면 좋아요. 이 역시 힘드시다면 기본이 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칼슘과 철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아식을 챙겨주신다면 크게 부족함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더 놀랐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실험한 경험이 말과 개념으로 연결되기 시작해요. 아이는 여러 크기와 색의 공이 조금씩 달라도 모두 공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공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놀이는 아이가 스스로 찾아 하지만 언어는 어른과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경험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모님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테니스와 같아요. 바로 주고 받기입니다. 말을 많이 해주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아이와 얼마나 잘 주고 받느냐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실천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기 언어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이가 보고 있는 것을 말한다. 부모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 아이의 관심을 따라가 그 대상의 이름과 행동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개미를 보고 있으면 개미가 기어가네? 어디로 가는 걸까? 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아이의 말을 한 단계만 더 확장합니다. 아기가 강아지를 가리키며 멍멍 한다면 어머 작은 멍멍이가 거기 있네. 또는 아기가 물 하면 아, 물 달라고 목이 말랐구나와 같아요.
세 번째는 질문한 뒤 기다린다입니다. 우리 어떤 공으로 놀까? 라고 물었다면 바로 그래 우리 빨간 공으로 놀자 라고 대답하지 말고 아이가 생각하고 표현할 시간을 주세요. 아기가 아직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시선을 보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모두 표현이에요. 부모가 곧바로 정해버리면 아기가 표현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마저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아이의 핑에 퐁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많이 걸어주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가 가리키며 소리를 내거나 말을 걸어올 때는 꼭 반응을 해주세요. 아이가 공을 넘겼는데 어른이 받아치지 않으면 테니스 경기는 거기서 끝나버리니까요. 아이에게는 내 표현이 누군가에게 닿았다라는 경험이 반복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마지막 놀라운 변화는 바로 상상입니다. 아이는 이제 눈앞에 없는 것도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빈컵을 들고 음료수를 마시는 척하고 블록을 귀에 대고 전화기처럼 통화하고 상자에 들어가 부릉부릉 자동차를 탑니다. 실제로 물이 없고 전화기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지만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 상황이 실제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여운 행동이 아니라 아이가 현실을 넘어 상징과 상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상자 자동차를 타고 있는 아이에게 이 자동차는 어디로 가나요? 저도 태워주세요 하고 아이의 상상 속에 잠시 들어가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듯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는 손과 몸으로 세상을 실험하고 언어로 경험을 분류하고 상상으로 눈앞에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선택이 실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바쁜 하루죠. 그리고 이런 하루의 모든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로 잠입니다. 낮 동안 쌓은 경험을 집 짓는 재료라고 한다면 수면은 흩어진 재료를 정리하고 단단히 연결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하버드의 연구에서도 새로운 단어를 배운 뒤 충분한 수면이 장기적으로 단어를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수면이 학습 자체는 아니지만 충분한 수면이 아동기 전체에 걸쳐서 신체와 뇌 발달의 가장 기본 조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양질의 잠은 안정적인 수면 루틴을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의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영유아 전용 필로우 미스트인 자장자장을 만들었어요. 집이든 여행지든 할머니 댁이든 늘 같은 향기로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며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18개월에서 36개월 아이의 뇌발달의 키포인트는 운동입니다. 안전한 영역 안에서 마음껏 몸을 움직이게 해주시고 아이가 말과 몸짓으로 보낸 표현에는 반드시 말로 답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몸으로 배운 경험과 언어가 우리 아이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재워주세요. 육아의 기준은 언제나 현재 내 아이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엄마와 아기 모두의 건강을 위한 육아의 기준을 나누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러한 영상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